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미국 프로야구 전반기가 끝났잖아요. 네. 자, 8명의 우리나라 선수들 희비가 많이 엇갈렸죠? 네, 먼저 세인트루이스 투스 오승환 선수는 2승 2세이브 14홀드, 평균 자책점 1.59를 기록했고요. 불펜 투수로 나서다가 로젠탈이 부진하면서 최근 마무리로 승격했습니다.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는 시범 경기에서 극도로 부진했고요. 시즌 초반에 벤치를 지켰지만 그 이후에 타격 기계로서 진가를 발휘하면서 타율 3할 2푼 9리, 홈런 3개, 1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 이대호 선수도 구단이 플래톤 시스템을 운영해서 주로 왼손 투수가 나올 때만 제한된 기회를 얻었는데도 타율 2할 8푼 8리, 홈런 12개, 타점 37개를 올렸고요. 그래서 시애틀 팬들은 이대호 선수가 승리를 배송한다는 의미로 영문 이니셜과 국제 특성 기업이 같다는 점을 착안해서 DHL이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네, 자, 그랬죠. 반면에 좀 아쉬움을 남긴 선수들도 있죠? 네, 미네소타 박병호 선수는 홈런 12개를 때렸지만 타율 1할 9푼 1리에 그치면서 마이너리그로 내려갔고요.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는 부상에서 돌아와서 타율 2할 4푼 8리, 홈런 11개, 30타점을 기록했지만 최근에 여성과 성추문에 휩싸였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텍사스 추친스 선수는 부상 탓에 31경기 출전에 그쳤는데 그래도 타율 2할 7푼 4리, 홈런 7개를 기록했고요. 어깨 수술을 딛고 640일 만에 돌아온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는 복귀전에서 6실점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지만 LA 에인절스 최지만 선수와 함께 후반기에 재도약을 노립니다. 네, 자, 후반기에 또 선전을 기대해 보면서요. 국내 프로야구 현재 진행 상황 어떤가요? 네, 창원에서는 선두 두산과 2위 NC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3회 초 현재 두산이 6대 0으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네. 포항에서는 꼴찌 삼성이 롯데를 맞아서 3회 초 현재 0대 1로 뒤져 있고요. 잠실에서는 LG와 하나가 3회 초 현재 1대 1로 맞서 있고, 광주에서는 4회 초 현재 SK가 기아에 1대 0 리드를 잡고 있고요. 수원에서는 넥센과 KT가 3회 말 현재 2대 2로 맞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조금 전에 속보로 보니까 이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또 불미스러운 이 선수 사건이 하나 터졌더군요. 네, 한 선수가 어떤 성행위를 유사한 성행위를 관련해 가지고 좀 네.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직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네. 또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요. 남자 골프 선수들이 좀 줄줄이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고요? 네, 세계 3위 미국의 조던 스피스 선수가 건강상을 이유로 리우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호주의 제이슨 데이, 미국의 더스틴 존슨, 북아일랜드의 맥킬로이까지 세계 1위부터 4위까지 올림픽에 나서지 않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카 바이러스 영향이 크고요. 이집트 순모기가 매개체인 지카 바이러스는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남자 골프 세계 15위 이내에 절반가량인 7명이 빠졌고요. 그래서 내년에 올림픽 골프 정식 종목 잔류 투표가 있는데 여기서 골프가 잔류할지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이 지카 바이러스 탓에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는 선수들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자,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은 좀 다른 분위기라면서요. 네,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이 40년 만에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고 오늘 진천 선수촌에서 출정식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에이스 김연경 선수가 지카 바이러스가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직 임신 생각이 없어서라고 말해서 취재진의 폭소를 자아냈고요. 황현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남지현 선수가 모기 잡는 전기체를 마련한 덕분에 걱정 없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아주 대범한 선수들입니다. 자, 미국 프로농구 전설들이 떠나는데요. 이 팀 덩컨이 은퇴를 선언했다면서요?
네, 그 올 시즌을 끝으로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가 은퇴한 데 이어서 샌안토니오 40살 센터 팀 덩컨이 오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 덩컨 선수는 1997년에 샌안토니오에 입단해서 계속 같은 유니폼을 입고 19시즌간 뛰면서 5차례 우승을 이끌었고요. 네. 그 덩컨 선수가 그 선수 시절에 화려한 플레이보다는 그 묵묵한 그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었는데 자신이 농구를 했던 것처럼 그 은퇴 경기나 기자회견 없이 조용히 그 선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주시니까 20세기에 입단한 선수였군요. 네. 21세기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차이나 투데이. 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그동안 축구 굴기, 우주 굴기 재밌는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심각한 이슈가 있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 중국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려대 연구교수인 홍인표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미 두 나라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8일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는데 중국 정부 아주 거친 반응 보였죠?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 반응은 이례적으로 빨랐는데요. 네. 한미 두 나라가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마자 31분 만에 성명을 내놓았는데 지난 1월 북한이 6차 핵실험했을 때 이때 중국 외교부는 6시간 만에 성명을 내놓았거든요. 네. 아주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고 또 강한 의주를 담고 있었다 이런 건데요. 네.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强烈不满坚决反对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매우 불만스럽다. 아주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 여기는 이튿날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사드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넘어서는 거다. 네.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다. 네.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북한을 갖다가 겨냥한다는 말은 그저 외교적인 수사고 실제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 잠수함의 움직임이라든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움직임을 감시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국인 친구들이요. 사드 배치가 진정으로 한국의 안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의 실현, 한반도의 비핵화를 해결하는데 네.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중국 국방부의 양위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략적 안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겠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필요한 조치가 뭐냐. 유사시에 중국이 먼저 한국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이제 험악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자, 중국 학자들이나 네티즌의 반응 궁금합니다. 중국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인가요? 예, 어떻게 보면 중국 당국보다 이 전문가들이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둔추라고 이번에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도 한번 만난 한반도 전문가인데요. 네. 지금 현재 저장대 한국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데 중국은 말로만 항의할 게 아니다. 한국을 실제로 아프도록 만들어야 한다. 네. 이런 말을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정치, 경제, 무역, 관광, 문화, 군사, 외교 전방위적으로 한국에 압박을 가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북중 관계를 서둘러 복원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중국이 북한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동북아에 대한 영향이 아무래도 주는 것 아니냐. 네. 이제는 북한을 통해서 영향력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어허. 그리고 또 인조라고 이분은 이제 인민해방군 예비역 해군 소장인데요. 네. 역시 군부인사답게 강경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한 게 사드는 미국 국익을 위해 봉사하는 무기체계다. 네. 사드 때문에 유사시 한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거다. 네. 그러면서 사드를 통해서 이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에 이제 편입되고 결국 이것이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이어질 네.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사드 발표가 이제 8일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상설 중재 재판소 판결 이게 오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죠. 속보로 나왔습니다. 네네. 이건 오히려 사실 중국이 졌죠. 아.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을 앞두고 중국의 뒤통수를 갖다가 한국이 때린 거다. 이렇게 네. 이제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일보 자매지로 이제 황구시보라는 신문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 기업 상품을 중국 시장에 못 오게 막아야 된다. 또 사드 배치를 주장한 한국 정치인도 중국에 못 오게 막아야 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는데 지금 중국 네티즌들이 한 90%가 이를 찬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위기는 좀 심상치 않은데 물론 황구시보라는 신문이 지나친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매체기는 하지만 네. 지금 보도 수위 자체가 심상치 않다. 이걸 감안해 보면 사드 배치에 대한 후폭풍의 강도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근데 있습니다. 이게 국제 정치 외교적 상황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군사동맹 또 여기에 대항해서 북중러 군사동맹 그럼 결국 신냉전으로 간다. 이런 우려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누차 이 사드 배치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수단일 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한 반발인 건지 다시 한번 원인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말씀한 걸 갖다가 이제 일단 정리를 하는 그런 이제 수순이 되겠는데 네. 일단 중국이 보기에는 한마디로 사드 배치가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되고 한반도 평화 안정에도 불리하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사드 포대 이제 일개 포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사드 포대가 갖고 있는 레이더의 탐지거리 네네. 이것이 사실은 길게는 1000km 이상인데 네. 이게 한반도는 이 남북으로 해봐야 900km랍니다 이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동북지방이라든가 중국 국경지대라든가 또 아니면은 산둥반도 앞바다 이런 데가 다 탐지거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드 배치의 의도는 중국 앞바다의 잠수함 움직임 아니면 ICBM의 움직임 이런 걸 갖다 미국이 사전에 네. 파악하기 위해서 탐지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배치하는 거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남중국해를 둘러싼 두 나라의 신경전이 대단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인데 네. 결국 이제 동북아에서 미국이 그러니까 미일 동맹인 상태에서 물론 한미 동맹이기도 하지만 네. 한국을 갖다가 미일 동맹에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은 한미일 동맹 쪽으로 가면 중국으로서는 전략적 균형이 깨진다. 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재무장을 도와주고 또 이것이 유사시에는 나토와 같은 그리고 동북아의 나토와 같은 네네. 이런 기구가 생길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중국이 사실은 뭐 미국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일본의 재무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거다. 이렇게 자,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요.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그런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겠는가. 아까 이제 중국 학자들의 거론을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것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뒤통수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일단 흥분된 상태고. 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조금 시간을 갖다 여유를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중국한테 당장 급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중국해. 네. 이 지금 상설중재재판소 이제 판결이 오늘 나오기도 했지만 네네.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하여튼 좀 중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 있고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남중국해에 1급 전투 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아하. 그래 유사시에 언제든지 지금 전쟁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남중국해 문제를 수습한 다음에 한반도 문제로 이제 눈길을 돌릴 텐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당장 보복 조치를 내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사드 배치가 사실은 내년 말까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약간 여유가 있죠. 아,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드 배치 반대 움직임 이걸 갖다가 한번 열심히 보고 있고 중국은 이제 외교적 노력으로 그래도 사드 배치를 포기해라. 이런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할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하면 보복 조치는 피할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생각은 네. 한국이 우리하고 역시 경제적 이득은 취하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복 조치는 어떤 게 될 거냐? 일단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는 한국 여행객 숫자를 줄일 거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수출 제품에 대해서 통관 지연이라든가 아하. 비관세 장벽 이런 걸 갖다가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나미 씨로 활기찬 하루 되세요. Let's go.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 씨. 오로나미 씨. 발랄. 오로나미 씨.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미 씨. 오늘도 오로나미 씨. 오로나미 씨.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언제일까요? 당신의 아이가 남자가 되는 순간은 코란도 스포츠와 함께 달리는 지금 이 순간. 더 강력해진 코란도 스포츠로 당신의 아이에게 남자를 선물하세요. New Experience, The New 코란도 스포츠 2.2 탄생.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이지윤,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